안녕하세요. IT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시너지 플라워의 KK입니다. 2020년 3월 19일 목요일 오늘의 IT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애플이 획기적인 LiDAR 스캐너와 트랙패드를 지원하는 4세대 12.9인치 아이패드 프로와 11인치 아이패드 프로를 공개했습니다. 신형 아이패드 프로에 탑재된 LiDAR 스캐너는 실내 및 야외 모두에서 최대 5m 떨어진 주변 물체까지의 거리를 광자 수준에서 나노초 속도로 측정합니다. 아이패드 OS의 새로운 깊이 프레임워크는 LiDAR 스캐너로 측정된 심도점뿐 아니라 카메라 및 모션 센서까지의 데이터까지 통합해 A12G 바이오닉 칩의 컴퓨터 시각 알고리즘을 통해 보다 정확한 장면을 파악해냅니다. LiDAR 스캐너는 특정 앱을 향상시켜 타인의 키를 더욱 빠르고 쉽게 자동 측정할 수 있으며 도움이 되는 수직 및 가장자리 가이드가 자동적으로 등장해 사용자들이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사물을 측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측정 앱은 고르지 못한 표면의 측정을 위해 이제 눈금자 보기를 제공하며 사용자들이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스크린샷과 함께 측정한 자료를 모두 목록에 저장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신형 아이패드 프로에는 아이패드 OS 13.4를 통해 트랙패드 지원도 추가됐습니다. 사용자들이 트랙패드에서 손가락을 움직이면 포인터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를 강조하기 위해 우아하게 탈바꿈합니다. 트랙패드에서 멀티터치 제스처를 취하면 손을 떼지 않고도 전체 시스템을 빠르고 쉽게 탐색할 수 있습니다. 신형 아이패드 프로의 가격은 와이파이 모델이 $799, $999부터 시작하며 4G LTE 모델은 $949와 $1149부터 시작됩니다. 한편 애플은 아이패드 프로의 새로운 매직 키보드도 공개했습니다. 매직 키보드는 각도 조절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움직이는 디자인, 백라이트 키보드 및 트랙패드가 특징입니다. 매직 키보드는 5월부터 구매가 가능할 예정입니다. 애플이 출시한 2020년형 아이패드 프로의 모델 전체에 6GB 램이 탑재된 것이 확인됐다고 미국의 IT 매체 9to5mac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애플은 신형 아이패드 프로에 A12G 바이오닉 칩셋이 탑재됐다고만 언급했을 뿐 세부 사양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매체가 이날 배포된 iOS 13.4 GM 버전을 분석한 결과 모든 모델에 6GB 램이 장착된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고로 3세대 아이패드 프로의 경우 1TB 스토리지를 갖춘 모델만 6GB 램을 제공했으며 나머지 다른 모델에는 4GB 램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신형 아이패드 프로는 128GB, 256GB, 512GB 및 1TB 스토리지 옵션을 제공합니다. 또한 13.4 코드에서는 신형 아이패드 프로에 작년 아이폰 11에서 처음 소개한 초광대역 U1 칩이 탑재된 것도 확인됐습니다. 다만 애플이 아이패드 프로 U1 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현재로서는 관련 기능의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추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기능을 제공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애플이 발표한 2020년형 아이패드 프로는 아이폰 11 시리즈와 동일한 최신 와이파이 6를 지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미국의 IT 매체 맥루머스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와이파이 6는 전기전자기술자협회인 IEEE가 6번째로 발표한 기술 규격입니다. 이전 표준인 와이파이 5보다 4배 이상 빠릅니다. 이론상 최대 6.9GBps의 속도를 구현합니다. 최대 20GBps의 속도를 내는 5G 통신에 비하면 2배 이상 느리지만 1.2GBps의 속도의 롱텀 에볼루션 LTE보다 8배 빠릅니다. 또한 안테나 자원을 분배해 동시에 다수 사용자에게 신호를 보내거나 받는 다중사용자, 다중입출력 기술이 적용돼 다중 접속 환경에 접속해도 최상의 속도를 보장하며 기지국 간 통신 서비스 끊김 현상을 최소화하는 핸드오버 기술과 원하는 신호만 취하는 방식으로 최소 대역폭을 확보하면서 통신이 가능한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액세스 기술도 지원합니다. 반면 이날 함께 발표된 신형 맥북 에어는 와이파이 5를 지원합니다. 작년 가을에 출시된 16인치 맥북 프로도 와이파이 5를 지원하는데요. 또 페이스타임 카메라 720p도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11인치 신형 아이패드 프로는 와이파이 모델이 129,000원, 와이파이 플러스 셀룰러 모델이
122만 9천원부터 시작되며 12.9인치는 와이파이 모델이 129만 9천원, 플러스 셀룰러 모델이 149만 9천원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애플이 최신 노트북 13인치 맥북 에어 신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맥북 에어는 최대 2배 더 빨라진 인텔 10세대 CPU의 성능과 최대 80% 더 빨라진 그래픽 성능을 제공하며 직전 세대의 2배인 256GB 스토리지부터 제공합니다. 최대 2TB SSD까지 확장 가능합니다. 또 맥북 에어는 16인치 맥북 프로에 처음 도입된 새로운 매직 키보드를 탑재했습니다. 매직 키보드는 재설계된 가위식 메커니즘과 1mm 키 트래블에 편안하고 안정적인 키감을 제공하며 새로운 역 T자 배열의 방향키는 시선을 옮기지 않아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맥북 에어의 내부에는 애플에서 직접 커스텀 설계한 2세대 실리콘 T2 보안 칩이 적용되어 부팅 과정 중에 로드된 소프트웨어에 부적절한 변경이 있었는지 점검하고 SSD에 저장되는 모든 데이터에 즉각적인 암호화를 제공합니다. 또한 터치 ID 정보를 보호하여 고객들이 본인 맥을 잠금 해제하고 온라인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온라인 구매를 진행할 때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한편 신형 맥북 에어의 가격은 132만원부터 시작되며 교육 할인 가격은 118만 9천원부터 시작됩니다. 지난달 구글 플레이 콘솔에서 포착된 갤럭시 탭 A 8.4의 새로운 렌더링과 사양이 온라인에 유출됐습니다. 렌더링을 공개한 유명 IT 트위터리안 에반 블레스에 따르면 갤럭시 탭 A 8.4는 미국의 통신사 AT&T를 통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이외 다른 지역의 출시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갤럭시 탭 A 8.4의 사양은 전면에 풀 HD 해상도를 지원하는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으며 1.8GHz 클럭의 엑시노스 7904 프로세서로 구동됩니다. 내부에는 3GB 램과 32GB 스토리지가 장착됐습니다. 마이크로 SD 카드를 통해 최대 512GB까지 확장 가능합니다. OS는 안드로이드 9.0 파이로 실행되며 5000mAh 배터리가 제공됩니다. 후면에는 800만화소, 전면에는 500만화소 카메라가 제공되어 전체 사양을 놓고 보면 고급형 모델로 예상됩니다. 갤럭시 탭 A 8.4의 출시일과 가격 정보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애플이 iOS 13.4, iPadOS 13.4 정식 업데이트를 3월 24일 배포한다 발표했습니다. iOS 13.4 버전에서는 메일 툴바의 디자인 변경과 아이클라우드 드라이브 기능, 새로운 미모지 스티커, 카키, iOS를 OTA로 복구할 수 있는 OS 리커버리 등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iPadOS 13.4 버전에서는 트랙패드를 지원합니다. iPadOS 13.4는 모든 아이패드 프로 모델과 아이패드 에어 2 및 후속 모델, 아이패드 5세대 및 후속 모델, 아이패드 미니 4 및 후속 모델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트랙패드 지원은 iPadOS 13.4가 설치된 모든 아이패드에서 이용 가능하며 애플의 매직 마우스 2, 매직 트랙패드 2 및 아이패드 프로용 매직 키보드에서 작동합니다. 또한 블루투스 또는 USB를 통해 연결된 서드파티 마우스도 지원합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 이어 국내에서도 갤럭시 Z 플립 톰 브라운 에디션을 추가 판매합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삼성닷컴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삼성닷컴에서 갤럭시 Z 플립 추가 판매를 진행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이번 판매는 사이트 접속 장애 등을 우려해 선착순 판매 대신 추첨을 통해 판매합니다. 당첨 결과는 25일 오후 6시에 공개합니다. 당첨자에게는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당첨자들은 25일 오후 6시부터 26일 오후 9시까지 제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매기간 이후에는 제품 구입이 불가합니다. 갤럭시 Z 플립 톰 브라운 에디션은 새로운 폼팩터 폴더블폰 갤럭시 Z 플립의 톰 브라운 시그니처 색상과 3색 패턴 등 결제된 스타일과 차별화된 사용자 경험이 적용된 것이 특징입니다. 국내 가격은 297만원입니다. 삼성전자가 카메라 초점 기능이 수정된 갤럭시 S20 시리즈 펌웨어 업데이트를 출시했다고 해외 매체 샘 모바일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엑시노스 기반 갤럭시 S20 시리즈에
우선 배포된 것으로 보입니다. 업데이트 버전은 G98-XXU1ATCH이며 3월 보안 패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삼성이 공개한 개선 내용으로는 카메라 화질 및 AF 안정화 코드 적용, 단말 보안 관련 안정화 코드 적용 등입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0 시리즈 공개 당시 초고성능 카메라 기능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1억 800만 화소 카메라 모듈을 탑재하고 100배 스페이스 줌을 지원하는 울트라 모델에서 카메라 초점 문제가 가장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카메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했지만 여전히 카메라 초점 문제는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배포된 업데이트가 카메라 초점 문제를 털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S20 시리즈에서 GPS 잠금 문제가 보고되고 있다고 해외 매체 샘 모바일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주 많은 갤럭시 S20 시리즈의 사용자들은 삼성전자 커뮤니티 포럼과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의 구글 맵과 웨이즈 앱에서 GPS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다수 사용자는 구글 맵과 웨이즈 앱을 통해 GPS 신호가 위성에 고정되지 않거나 탐색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보도했으며 5G에서 LTE 네트워크로 전환하고 기기를 리부트한 후 심카드를 전환하면 GPS가 일시적으로 작동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새로 교체받은 기기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문제는 미국, 캐나다에서 출시된 갤럭시 S20 스냅드래곤 버전에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엑시노스 버전에서는 아직까지 GPS 문제가 보고되지 않았으며 샘 모바일에서 사용하는 엑시노스 기반 갤럭시 S20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갤럭시 S20 북미 버전의 GPS 문제가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문제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아직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인도에서 새로운 보급형 스마트폰 갤럭시 M21을 발표했습니다. 갤럭시 M21은 지난달 발표된 M31의 하위 모델입니다. 쿼드 카메라가 아닌 4800만 화소 메인 카메라 플러스 8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 플러스 500만 화소 심도 센서로 구성된 트리플 카메라가 탑재된 것이 특징입니다. 전면 카메라도 2000만 화소로 M31의 3200만 화소보다 낮습니다. 전후면의 카메라를 제외한 나머지 사양은 M31과 거의 동일합니다. 6.4인치 풀 HD 플러스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와 엑지노스 9611 프로세서, 4기가 또는 6GB 램, 64기가 또는 128GB 스토리지, 안드로이드 10 기반 원 UI 2.0을 제공합니다. 15W USB-C 포트 충전을 지원하는 6000mAh 배터리가 탑재됐으며 후면에는 지문인식 스캐너가 제공됩니다. 갤럭시 M21은 블루 색상으로 제공되며 4GB 플러스 64GB 스토리지 기본 버전이 12,999루피 한화로 약 22만원부터 시작됩니다. 아마존 인도에서 23일부터 정식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샤오미 가성비 플래그십 홍미 K30 프로 5G에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공급합니다. 어제 샤오미 제품 담당 매니저 왕탱 토마스는 중국의 SNS 웨이보를 통해 홍미 K30 프로에 삼성 디스플레이 아몰레드 스크린을 탑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샤오미가 출시한 전략 스마트폰 미 10에는 90Hz 주사율을 지원하는 디스플레이가 탑재됐었는데요. 그러나 홍미 K30 프로 디스플레이는 60Hz 주사율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홍미 K30 프로는 듀얼 펀치홀 디자인에 채용된 K30과 달리 팝업 카메라 메커니즘의 노치리스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습니다. 공개된 티저 이미지에 따르면 팝업 카메라 모듈 가장 자리에는 LED 조명이 탑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샤오미는 오는 24일에 홍미 K30 프로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2020년 3월 19일 목요일 오늘의 IT 뉴스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목요일도 이렇게 마무리되었네요. 일주일의 마지막인 내일 금요일도 화이팅 하시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